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엊그제 제주 시내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난 불로 인근 아파트 주민 4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4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자동차 공업사에서 용접을 하다 불똥이 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도심지 공업사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자동차 공업사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 불로 주민 4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업사는 물론 인근 아파트 외벽과 2, 3층 내부까지 태워 소방서 추산 4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초저녁이어서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17가구는 설을 앞두고 이재민이 됐습니다. 불길을 타고 아파트 쪽으로도 불길이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어떻게 하지? 이제 저 사람들이 전화도 아무것도 못 갖고 나가서 아이고 어디 신고라도 해야 될 건데 하고 동동 구르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업사에서 트럭에 도색 작업을 하다 용접기 불티가 신호통으로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업사에는 신호와 페인트 등 유독성 물질이 있어 화재에 취약하지만 안전관리는 허술합니다. 공업사 건물과 아파트와의 간격은 불과 1m. 아파트 외벽도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 소재여서 불길은 10층 높이까지 번졌지만 별도의 안전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주택가 옆에 있으면은 기관에서 방화벽을 이렇게 쳐주던가 아니면 이런 유해 시설에 있으면 당초에 건축허가 이러면 안 된다, 위험하다 해서 어떤 설치 기준이 나야 하고 이 집을 짓게 만든던가. 법이나 시행이나 시행규 측에서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특정적으로 해서 이제 어떤 뭐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그런 거에 따로 정해진 건 없어가지고 저희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자동차 공업사는 620곳.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데 불이 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는 자동차 공업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아파트 이재민 17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내부가 불에 탄 일부 가구는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건물 27억 원과 가구당 가재도구 2천만 원 한도의 화재 보험에 가입했는데 제주시는 건축물 구조와 전기 안전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가 중앙당 심사에서 뒤집히면서 논란이 일었었죠. 당시 이 사건을 놓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게 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도의원 비례대표 3번 후보였던 오모 씨. 하지만 오 씨는 중앙당 심사에서 5번으로 밀려났고 5번이었던 홍경희 후보는 3번으로 바뀌어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이후 오 씨는 홍경희 의원이 다른 후보들과 함께 자신이 상대당 대선 후보를 지원했다는 허위 문건을 만들어 배포했다며 제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경선이 치러진 것도 아니고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홍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며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도 기소된 홍 의원은 당시 문건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 전체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선정 과정은 물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경찰이 도내 체육계 보조금 비리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 체육회를 통해 체육회 산하 41개 협회에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됐던 모든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축구협회 간부 4명과 농구협회 간부 2명을 입건했습니다.
정부가 제주 지역에 추가로 면허를 내주기로 한 시내 면세점 입찰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관광공사가 유리해진 측면이 있지만 다른 지역 중소기업들도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시내 면세점 진출을 선언했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한 달여 만에 입장을 바꿔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와 갈등이 심해질 경우 시내 면세점이 사기업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희룡 지사가 최근 제주관광공사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다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신화 역사공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당초 정부의 신규 허용 목적에 적극 부합하면서 면세 수익이 전액 돈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귀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주관광공사는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다른 지방 중소중견기업들이 제주 시내 면세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세청 공고를 보면 지원 자격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될 뿐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은 없습니다. 타 지방 중소 중견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면세점 사업자 심의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면세점 운영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롯데 면세점 허가 만료에 따른 사업권을 놓고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결정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제주는 구름 많은 가운데 큰 추위도 없어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산간 이상으로는 안개가 나타나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설 연휴가 시작된 내일도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대체로 포근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애월과 조천의 기온 5도, 제주 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7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7도로 시작해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평년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동부 지역은 낮 동안 예년 이맘때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이 산간에는 안개가 낀 곳이 많아서 장거리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종일 8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머물고 있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공항특보 없이 항공편은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설 연휴 동안에는 비교적 맑고 포근하겠는데요. 하지만 토요일부터는 비가 시작되면서 이 귀경길 날씨 예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한 결과 제주시는 100점 만점에 76점으로 인구 30만 명 이상 26개 시 가운데 20위에 머물렀습니다. 서귀포시도 71.1점으로 인구 30만 명 미만 51개 시 가운데 45위로 조사돼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확산됐던 제주도 수학여행에 대한 불안 심리가 많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1%가 제주를 다시 수학여행지로 선택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수학여행을 다녀간 시기는 가을이 97%를 차지해 세월호 참사로 침체됐던 수학여행이 지난 가을부터 다시 활기를 찾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